상훈쌤의 공대 리빙 디자이너과 연구자.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이제 소재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선택해서 트로피칼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공간감을 표현하시오였던 것 같아요. 소재 7개나? 그 중에 선택해서 쓰는 거였어요? 7개에서 이제 자연물 5 중에 이공물 2종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이상 선택해서 화면 구성하시고. 트로피칼이 뭐예요? 트로피칼이면 조금 뭔가 색감도 좀 풍성하고 약간 더 다채로운 느낌에다가 그런 화려하고 그런 느낌,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트로피칼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제시어 중에 공간감이 있었거든요. 공간감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조금 이제 레이어로 구조를 쌓아서 뒤로 빼는 걸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정형화되어 있는 인공물로 하고 싶었는데 나무나 이 앵무새를 일단 메인으로 잡았잖아요. 그럴 때 얘가 정글에 사는 애다 보니까 좀 나무 같은 형상?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제 컵들을 쌓아서 게스탈트 법칙 써가지고 나무처럼 보이게끔 하려 했는데 완성하고 보니까 그냥 대나무같이 되긴 했습니다. 아 이거 컵이었어요? 대나무인 줄 알았어. 성공하셨네. 대나무처럼 보이게 성공. 컵을 쌓아가지고 공간을 뺐죠. 이미지 형성을 했구나. 근데 앵무새 머리 왜 이렇게 커졌어요? 원래 앵무새 자체도 좀 머리가 크고 한데 그쵸. 이제 Z축으로 머리를 뽑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커졌어요. 귀엽고 근데 좋은데? 무채색으로 먼저 머리통 깔고 저건 좀 후회 중입니다. 사실은 빨간색을 조금 깐 다음에 무채를 했으면 좀 더 명암 같은 거 맞추기 수월했을 텐데 저도 하면서 이거 탔나 싶었거든요. 완성하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명도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는 조금 깔아놓고 흰 개체를 들어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반사판 옐로우로 빼신 거예요? 네, 이제 역광 컨셉이다 보니까 조금 빛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느낌을 주고 역광이구나. 그 사이드로 풀어주신 거구나. 네. 역광이라서. 싶어요. 블랙 개체라서 어차피 이 안에서 양감 빵빵하게 내기도 쉽지 않아서 머리를 밝게 하고 부리가 이렇게 블랙인 게 딱 그 화면 센터에 오니까 확실히 주목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강조하려고 원래는 사실 저런 이제 마코 앵무도 좀 좋은 거 있는데 근데 얘는 원래 부리가 좀 윗부분이 하얀색인데 일부러 좀 주목성을 주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했어요. 원래 흰색이구나. 머리는 그냥 덩어리 위주로. 빛 받는 면을 조금 더 밝게 해줘. 기존에 까는 레드보다 거의 옐로우 느낌으로. 자연물들은 좀 옐로우가 빛 받는 면에 들어가야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색이 풍성해지니까 일단 조금 더 주목성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리고 깃털 잡고 있는데 이제 일부러 윗면을 밝게 깔아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 위에 깃털이라거나 그런 털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저런 거 하다 보면 많이 타요. 그치? 그 이유가 이제 깃털이 하면서 살짝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런 명도를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빨간색이니까 레드로 밀어버린 다음에 더 진한 톤으로 이제 깃털을 하나하나 찾게 되면은 타는구나. 진한 톤이 들어오면서 타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드가 기존에 한 4번 톤 정도로 하면은 저는 2번 정도로 깔고 이제 깃털 사이사이 틈새를 4번, 5번 톤으로 눌러줘서 타지 않게끔 방지를 한 거죠. 묘사할 때 명도 잡히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처음에 밝게 네. 까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더 진한 구간, 좀 더 눌러주고 싶은 구간은 색연필만 활용해서 살짝 찍어만 줘도 충분히 이식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간이 이렇게 컵대나무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되게 공간을 이렇게 앵무새 동세에 맞춰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주목성 있고 좋았었어요. 근데 그런 의도를 좀 하긴 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앵무새 이렇게 동세에 맞춰서 얘네가 탁탁 사이사이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트로피칼한 느낌이 아무래도 인공물보다는 자연물에 좀 더 느낌이 살잖아요. 야생적인 느낌. 네, 그래서 조금 사실 걱정하긴 했어요, 그 부분을. 트로피칼한 느낌이 이제 다른 예를 들어 그 몬스테라 이파리 같은 걸 되게 크게 쓰신 분들에 비해서 살짝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 컵이 이제 머그잔인데 패턴이 있었거든요, 지그재그. 이제 그런 패턴 같은 것도 있고 얘가 그걸 색감 같은 걸로 충분히 트로피칼한 이미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니까 훨씬 더 기하학적으로 하고 좀 남다랐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시각으로 가는 것도 없잖아. 왜 겨드랑이에다가 블레이드가 먹지 그냥? 이게 그 중간도 먼저 쌓고 해도 괜찮긴 한데 이런 경우는 저는 수채화를 했다 보니까 어둠을 먼저 강하게 외곽을 따서 라인을 잡고 그 라인을 톤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정리감이 할 때 빠르더라고요. 어둠 잡고 그다 풀고 네. 이게 빠르긴 하죠. 아이들이 약간 여기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둠을 먼저 찍었을 때 풀 때 살짝 이제 물을 섞어주면서 조금 미색으로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진하게 이제 그냥 위를 중간톤으로 덮어버리면 기껏 찍은 어둠이 날아가 버리겠죠. 날아가거나 라인만 남거나. 네, 그런 거는 조금 본인이 여러 번 해보면서 조절을 해야겠죠. 근데 주제부터 차근차근 완성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앵무새만 어느 정도 그려놔도 이건 꽂에는 나겠다 싶어가지고
주제부터 빠르게 그냥 완성해버렸어요. 어둠 잡으면서 깃털의 형태를 잡는 거. 어쨌든 그래도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 먼저 잡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표현만 겉에 질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갖고 있는 양감 베이스 지켜가면서. 뭐 항상 생물체 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애들 자체가 하나에서 축이 좀 뻗어나오는 구조잖아요. 몸통을 기반으로 날개라거나 팔. 그래서 한 개체 안에서 건강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앞날개랑 뒷날개가 약간 공간을 많이 머금고 있는 편이라서 거기 톤 조절을 할 때 좀 신경 썼죠. 투명한 지금 앵무새 동새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잡고 있는 저 잔을 그리고 있는데 저 잔을 그릴 때는 이제 빨간색 몸통 안에 있는 거잖아요. 괜히 양감이라거나 묘사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유리잔에 밝은 이미지를 좀 머금어갈 수 있게끔 한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형태만 잘 보일 수 있게. 네. 빨간색이지 이게 검은색 안에 있었으면 조금 더 해도 됐을 텐데 빨간색은 그렇게까지 막 저 정도는 아니라서 완성되면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제만 했을 때는 다 빨갛고 좋죠. 근데 이 밑에 꼬리는 바이올렛 브라운 푸는 거예요? 예, 고색 이용해서 푼 건데 근데 더 누르긴 하고 나뭇잎 어떻게 하면 잘 치래요, 선생님?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과일 나올 때도 나오고 나무 나올 때도 나오고. 일단 드로잉에서 근데 그렇게 평평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조금 꺾인 면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살짝 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랫면 어둠 장치 만들어준다고. 면의 교차점을 만들어서 어둠 장치 같은 걸 해주거나 하면 이제 입체감이 생기니까 플러그한테 편한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평평하게 하셨으면 이제 메인 인맥을 기준으로 살짝씩 꺾여 있는 바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면에 대한 양감의 차이를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인맥 묘사는 표현하려고 세세하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깃털도 그렇고 그 약간 얇은 소재들 있잖아요. 메스 잡기 힘든 면제, 뭐 깃털, 그다음에 뭐 나뭇잎, 그다음에 뭐 선재도 마찬가지고 리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종이 이런 것들은 그냥 면제 그 하나만으로 힘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트위스트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둠을 잡아서 이제 형태를 마감해주는 구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한 두 겹, 세 겹씩 해서 조금 힘의 그치, 중첩을 그치. 만들거나 레이어를 그림자 같은 쌓여서. 거 해서 뒤에 파란색은 뭐예요? 이제 역광으로 전체 컨셉을 잡았거든요. 이 색깔 뭐야? 너무 되게 예쁘다. 호라이즌에다가 라벤더 이런 거 살짝 쓴 것 같아요. 이제 빛 받는 면에는 좀 옐로우 느낌에서 그린 계열로 가서 빛의 느낌을 좀 강조하고 풀리는 구간에 블루 살짝 있어서 이게 파란색 컵이다라고 보여준 후에 이제 전체 싹 다 어둠을 그냥 묶어버렸죠. 반사광 먼저 해놓고 반사광도 잘 보시면 이제 밝은 데에 발라놓은 블루랑은 살짝 다르게 좀 바이올렛 계열로 풀었어요. 색감은 다채롭게 쓰고 싶었어요. 다채롭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다채롭게 썼는데 컬러에 이런 면적 조율이 잘 돼 있으니까 확실히 그림이 잘 사용되면 명성이 좋은 것 같아요. 명도 좋고. 얘는 이제 앵무새를 잘 떼기 위해서 아예 그냥 다 블랙으로 둘러버렸어요. 선택과 집중을 했구나. 아 근데 확실히 이 진출되는 컬러들의 조합이 막 주제에 딱 있고 약간 이제 가라앉는 후퇴되는 컬러들의 이제 계열색들이 공간에서 있으니까 확실히 이 세력 차이도 좋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화로운 것 같아요. 하면서 조금 저는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완성하고 나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트로피카랑이 조금 덜 느껴지지 않을까였는데 근데 이런 아까 막 얘기한 문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조금 커버가 됐지만 제 생각에는 큰 개체들만 있고 조금 더 약간 짜잘한 깃털이라거나 그런 부수적인 점 요소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좀 더 그림이 차 보이고 완성도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때 무서워가지고 산만해질까봐 이 핑크 색깔 컬러들이 좀 이렇게 주제 주변으로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선재들이 좀 컬러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금 더 다채롭게 들어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런 이 빛이 딱 뒤에서 느껴지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역광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학생들은 시험장에 가서 많이 써먹어도 사실 되게 임팩트가 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역광이 블랙이 좀 넓으면 효과적인 것 같아요. 블랙으로 쓸 수 있는 장치가 넓게 있을 때. 화이트 찍으시네요. 화이트는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세필붓을 잘 쓰는 게 마무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필붓만 할 수 있는 의미 있거든. 섬세하게 되게 쪼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큰 붓으로 그냥 하면은 못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둥근 붓 같은 거나 세필붓을 좀 잘 활용하면은 마감 지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역광 컨셉이 확실히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연물을 그릴 때 꿀팁이 있다면? 아무래도 톤 같은 거 이제 풍부하게 쓰고 그런 것들인데 색을 좀 다채롭게 쓴다거나 잡고 풀림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자,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23학년도 리빙 디자인학과 연구자이었습니다.